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20일 경술 두번째 기사 1597년 명만력이 15년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격리 아문을 두는 일은 나도 조금 생각해보았다. 성은만을 믿고서 쓸데없는 말로 진주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여겨졌으며 이러한 의견을 면대했을 때도 여러 차례 말했으니 이는 혹시라도 의외의 후회가 생길까 염려스러웠어였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사체에도 당연한 것이었다. 지금 양순무의 자문을 보니 말하는 품이 퍽 불평스러웠다. 심지어 명령을 내릴 때마다 의심을 품고 주저하여 강 건너 불보듯 한다라는 말 등의 말까지 하였으니 매우 미안스럽다. 진 주문이 한번 올려지면 조정에서 별도의 다른 의견이 생겨날까 두렵다. 만일 일이 이 지경에 이른다면 걷잡지 못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지금 중조에는 의논이 분분하고 인심들도 좋지 못하다. 과격한 의논과 사슬의 유행이 성명의 아래에도 없지 않을 것이니 숨겨진 근심과 감추어진 후회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더 헤아려 처리하도록 비변사에 말하라.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20일 경술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지금 순무의 글을 보니 명령을 내릴 때마다 의심을 품어 다 된 일을 망쳤다는 등의 말이 있었습니다. 신들도 이것을 보고 역시 미안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니 이번의 진주는 그만둘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또 황제가 성지로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고 병부에서도 명백하게 의논하여 회보하게 하였으니 순무 아문의 설치에 대한 편부를 개진하여 한번 주문하는 것은 바로 중국 조정이 명령한 것입니다. 단지 그를 읽는 중에 잘못으로 성미를 건드릴 염려가 생길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신들이 지금 또다시 주고를 가져다가 반복하여 살폈으나 별로 크게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내용 중에 설치를 너무 크게 하여 물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조처로 백성들의 부역이 가중된다는 등의 말은 아마도 순무가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말들일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시 더 다듬어 규각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하니 응당 주문을 올려야 할 것인가의 여부를 다른 대신들로 하여금 양순무의 자문 내용을 보고 참작해서 다시 더 상의하게 하여 미진한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양 의사의 자문을 보았더니 이미 직서를 받아 맡은 책임이 막중하였다. 성지가 지엄한데 우리나라에서 감히 손을 젓고 못 들어오게 하여 압록강 건너에 머물게 하는 것은 감히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짐의 의견으로는 단지 형평상 난감한 사실을 잘 말해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 또 이미 직지를 받았으니 진주한다 해도 반드시 다시 고치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의논하는 사이에 급히 선정관을 보내어 심희수의 사행을 우선 정지시켜 조처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속히 회개하도록 하라. 또 옛날에는 나라에 큰일이 발생하면 조정에서 널리 의논하였으니 이번과 같은 중대한 일을 널리 의논하지 않는 것은 온당치 못할 듯하다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성교가 지당하십니다. 단 주문에 회주라는 성지가 있었으니 지금 중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문의 말들을 다시 윤색하여 미진한 곳이 없게 해야 하겠습니다. 압록강 부근 지역에 주차했으면 하는 말들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조정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일은 상교에 따라 종 2품 이상이 모여 의논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심희수의 사행은 병부의 회자가 올 때에도 아직 출발하지 않았으니
멈추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정관을 보내어 그의 출발을 우선 정지시키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20일 경술 4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상격 등에 관한 전례와 듣고 본 것들을 다시 더 자세히 살펴 아뢰라고 전교하셨으므로 경신년 순회 세자가 입학한 뒤에 내린 상격들을 널리 찾아 물었더니 유희림은 그때 집비 유생이라 해서 친히 상형군 1장을 받았고 홍인지와 이정암도 집사 유생으로 모두 상형궁을 받았던 일을 홍진과 이정암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당시 성균관이 수복에게 물었더니 성균관의 관리들에게는 호초와 단목이 내려졌고 차출된 하인들에겐 각기 쌀이 내려졌다 했습니다. 진하와 반사 등의 일은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상격을 받아야 할 관리와 하인들을 서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20일의 신의 첫 번째 기사 총병 양원이 남원으로 출발하는데 상이 남대문 밖에까지 행행하여 전위례를 거행하였다. 양원이 말하기를 더위가 아직 심해지기 전에 길을 나섰으면 하니 달에만 행했으면 싶습니다. 하자 상이 청하기를 대인이 먼 길을 떠나니 술을 한 잔 드렸으면 합니다. 하였다. 양원이 고사함으로 달에를 행하였다. 양원이 통사에게 묻기를 호부에서 군량과 마초를 담당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자 통사가 대답하기를 이 광정입니다. 하였다. 양원이 말하기를 만일 성이 외적에게 포위되었는데 군량과 마초가 부족하게 되면 매우 곤란할 것이니 다른 지방에 쌓아둔 것을 제때 수송해 와야 좋을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군사들이 아침밥을 먹지 않았으니 속히 떠나고자 합니다. 하자 상이 예단을 바치게 하며 말하기를 대인이 멀리 길을 떠나기에 감히 하찮은 물품으로 정편화하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배례를 하겠다고 청하자 양원은 음례를 하자고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더위의 행차가 편안하길 바랍니다. 동방의 백성들은 대인만을 믿습니다. 하자 양원이 대답하기를 나는 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적이 오면 결전할 따름입니다. 하고서 길을 떠났다. 진시에 상이 환궁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21일 신의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양순무가 급약한 각 참의 호표를 보니 그 내용이 매우 분명하고 더없이 자상하였습니다. 중국의 일처리는 엄밀하기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두수 없는 것에 비하면 어떻다 하겠습니까? 군량을 지급하는 일도 임진년에 대군이 나왔을 때부터 법도가 없이 관장하였는데 단지 당병에게만 턱없이 지출하는 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문서 중에서 저절로 흩어져 없어진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전과 다르지만 군량을 단속하는 일은 더욱 긴급합니다. 각도의 조도관들에게 명하여 대략 양순무의 표문을 본받아 참마다 군량의 지출을 철저히 조사하는 치부책 2권을 비치하여 날마다 지출해 준 숫자를 사실대로 자세히 기록하고 관찰사가 다시 더 조사해서 한 건은 호조로 보내고 한 건은 본참에 남겨두어 후일의 대조에 증거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만일 사실과 다르거나 순무의 표문과 같지 않은 것이 있으면 즉시 참관의 죄를 다스리도록 하소서 하자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22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충청 전라 경상도의 감사에게 유지로 하유하였다. 이제 심 책사가 양찰원에게 보낸 계보를 보니
영남과 호남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은 매우 적당한 듯하다고 통론하였다. 공주, 충주, 전주, 남원, 안동 등을 말한 것은 이들 지역이 모두 세도의 적을 방비하는 기묘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다섯 장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나오면 반드시 이들 지역에 나누어 주둔해서 기각지세를 펼칠 것이니 이 다섯 지역에는 모두 군량과 마초를 준비하도록 조치하고 집이나 방들을 수리하며 또 지공할 물건들을 미리 대비해 두어 그때를 당해서 군색해지는 걱정이 없게 하는 것이 좋겠다. 남원은 총병이 이미 내려갔고 충주는 오후 총병이 주둔할 듯 하나 이들의 도내에는 충청도는 충주를 이루고 전라도는 전주를 이루고 경상도는 안동을 이룬다. 요새는 아직 본부가 없으니 경들은 속히 그들 관하에 알리어 조치와 준비에 마음을 쓰고 군대가 내려오는가를 기다리게 하여 하루아침에 낭패하는 근심이 없게 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22일 임자 두 번째 기사. 헌납 최천건이 와서 아뢰기를 국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명기 때문이니 명기가 한번 남발되면 요행을 바라는 풍조가 싹터 공원을 세우려는 마음이 태만해지게 마련입니다.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으니 불갑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행, 부사맹, 변양걸은 궁시의 조그만 기회로 가이 대부를 제수하여 후히 가자 하는데 이르렀으므로 상들이 너무 참남해 여러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빨리 개정을 하도록 명하소서. 도성문을 여닫는 것은 매우 엄중한 일입니다. 이달 20일 서소문을 닫을 때 당하여 당병이 가로막고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파수하는 자가 당연히 성화같이 달려와 고에 서야 할 터인데 인정이 지나고 한참 후에야 비로소 해조에 말했습니다. 기차라는 여과는 애당초 오지도 않았으니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군율과 관계되는 일이니 심상하게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날에 수문장과 별장 및 역관을 함께 나국하도록 명하소서. 모든 추구 공사에서 사체가 매몰스럽다라는 말이 있으면 사죄로 장 80으로 조율하는 것이 예로부터 내려온 법규입니다. 그런데 난리를 겪고 난 뒤로는 증거할 문적이 없고 법률 적용이 점점 해이해져 마음대로 형률을 올리고 내려 사람들이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으니 매우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지난번 성공감의 감력관인 유몽사를 전시를 보일 엄학의 강죽을 설치하지 않은 죄로 추구할 때 매몰스럽다는 전지를 받들었는데도 위령죄로 조율하였습니다. 법부의 형률 적용이 이러하니 어떻게 해당 부서를 규정하겠습니까? 너무도 무리합니다. 그 공사의 조율을 고치도록 하소서. 곤양 군수 김준계는 지난번 수령으로 있을 때 술에 취하여 형벌을 남용해서 무고한 사람을 셋이나 매를 쳐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좌죄에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수서하였으니 매우 잘못입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장흥부사 이영남은 지금 상중인데 공공연히 육식을 하고 있고 주사를 오갈 때는 본부에 기생을 싣고 가서 장병들에게 아첨하였으며 거느리고 있는 군인들을 침탈하고 마음대로 사냥을 다녔으니 그의 패려함이 심합니다.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변양걸의 가자는 무방하다. 나머지는 모두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22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지평 나급이 와서 아뢰기를 국사가 지금 위급하여 상하가 바삐 움직이고 있으니 대소 신료들은 분주의 힘을 쏟기에 여념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승정원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앉아 있어야 할 것인데도 태만한 버릇이 근래 더욱 심해져 늦게 출사하고 일찍 파하여 국사의 몸을 바치겠다는 마음가짐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무 이유 없이 병을 핑계하고 여러 날 출사하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군 왕을 가까이 모시는 자들이 이와 같으니 앞으로 어떻게 여러 관료들의 태만함을 책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규찰할 책임은 모두 장관에게 있으니 도승지를 추가해 그 나머지 승지들을 경계하소서. 비변사와 승무는 제조들의 출산 단자를 상고해보니 노병으로 항상 출사하는 것은 면제받은 자 이외에 해평부원군 윤근수, 지중추부사 이덕형, 지중추부사 심희수, 행부호군 최입이 한 달 중에 출사하지 않은 날이 가장 많았습니다. 함께 추구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22일 M자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심책사가 양찰론에게 보낸 계보를 보니 영남과 호남의 군사 주둔 지역은 매우 잘 되었다고 통론했습니다. 초기를 말한 것은 전라도를 공격해 들어가는 적의 세력을 대비할 수 있는 곳이라 하여 남원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와 합세했으면 하는 것이었고, 대구의 영천을 말한 것은 북상하는 적병을 대비하고자 했어입니다. 그러나 이 세 곳은 모두 당진되어 창고에 저장된 곡식도 없고 성곽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지역을 골라 안동, 전주, 남원, 충주, 공주를 언급한 것인데 이들 지역은 모두 세도의 적을 방비할 기묘한 곳입니다. 중국의 5 장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나온다면 반드시 이들 지역에 나누어 주둔해서 기각지세를 펼칠 것입니다. 이 5 지역에 모두 군량과 마초를 조치하고 집이나 방들을 수리하여 또 지공할 물건들을 예비해서 그때를 당하여 군색해지는 걱정이 없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2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헌납 최천건이 와서 전해 아랜 변양글에 대한 변양글에게 내린 이 대부의 가자를 개정할 것을 아랜이 답하였다. 무죄를 권면해야 하니 윤호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23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지평나급이 와서 아뢰기를 전 성주 목사 허잠은 하류의 출신분으로 지나친 천과 발탁을 했고 수년 사이에 파격적으로 직질이 올라 이 붐의 바늘에 끼게 되었으니 이는 참으로 근래에 없었던 은수입니다. 그는 당연히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끝까지 은혜를 갚으려 해야 할 터인데도 이처럼 위급하고 어려운 시기를 당해서 보장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직책을 버려두고 싶은 대로 하려고만 생각해서 기피하는 행적이 뚜렷하니 은혜를 잊고 나라를 저버리니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조정에서 보상하는 은전이 어찌 그 한 사람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결코 중한 직지를 이대로 주어 명기를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 허자만이 가선대부 가자를 개정하도록 명하소서. 행대호군 임국로와 행호군 유영길은 모두 제신의 바늘에 있는 자들로서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받고서도 대소신로가 분주히 노력하는 시기에 지방에서 배회하며 오랫동안 조정에 돌아오지 않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들이 비판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번에 각각 영의사와 접반사의 책임에 뽑혀 먼 지역으로 나가게 되자 혹은 자식을 시켜 대신 소를 올리기도 하고 혹은 도중에 병을 칭탁해서 서로 면해보려고 했으니 인신으로서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근래 새로 등용된 자들은 자신만 편하려는 것이 버릇이 되어 괴로운 업무를 만나면 번번이 피할 구멍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도 가주서들이 더욱 심합니다. 마음대로 교체되고 면직되어 2달을 계속하여 봉직한 자가 없습니다. 임진년의 일기를 수정하는 것은 수개월의 역사에 불과한데도 시작한 지가 10여 개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태만한 죄를 징치하지 않을 수 없으니 전후의 가주서들은 모두
추구하도록 명하시고 그 중에 재임한 기간이 오래되었으면서도 가장 적은 양을 등수한 자는 적발하여 파직하도록 하소서. 왕부는 죄인을 잡아오라는 왕명이 내리면 일각도 그대로 공소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어제 수문장 박천수를 나추하라는 전지가 이미 내렸는데도 금부에서는 천수가 입직 중이어서 수금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정원에 와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원에서는 비록 개품하여 비록 골문이 이미 닫혀진 뒤라 할지라도 응당 이에 대한 조처가 내려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지내어 전혀 살피지 않음으로써 응당 수금했어야 할 죄인을 편안히 앉아 번을 쓰게 했다가 하루가 지난 뒤에야 비로소 옥에 가두었으니 듣기에 놀랍습니다. 차지 승지를 추구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하자며 어찌 깊이 하려 한 것이겠는가. 가자를 환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임국로 등의 일은 비변사의 잘못이니 책임이 따로 있는 듯하다. 주서이하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시로 88권 선조 30년 5월 23일 개축 세 번째 기사 2조가 아래그래. 헌부가 아래는 현재 양사에 재직하고 있는 관리들을 의사로 삼아 황해도와 평안도에 나누어 보내어 번가라 오가며 금주를 따르지 않은 접반사와 관찰사 이하의 관리들을 모두 탄핵하자는 것을 본조에서 승전을 받들었습니다. 이는 새로 만든 법규이고 또 대간을 지방에 자송하는 일은 사체도 중하니 보통 관리를 임명하는 것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양사의 당 하관들을 모두 서게 하도록 하여 비점을 받아 보내는 것이 마땅할 듯하여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시로 88권 선조 30년 5월 23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접반사 돈명도정 황신이 서장을 올렸다. 신이 역관 이유를 시켜 유정과 청정이 문답한 별록을 가지고서 유지 안의 내용대로 글을 만들어 책사에게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책사가 신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연일 골치가 아파 번민을 견딜 수 없는 이는 바로 당신의 나라의 일 때문이다. 당초 내가 송운을 만나서 약속하기를 청정의 진영에서 나와 돌아갈 때는 꼭 나를 만나고 가라고 하였더니 그도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었다. 나는 또 이 채차를 만나서도 나는 송운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겠다. 송운이 나오면 상의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꼭 송운으로 하여금 와서 나를 보게 하라 하였더니 이 채찰도 당연히 보내겠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자세히 편지를 써서 보낼 것이다 했었다. 그런데 지금 송운은 곧바로 서울로 향하였고 이 채찰도 명백하게 편지를 보내어 말해주지 않고 있으니 조처하고자 한들 무엇을 근거해서 할 수 있겠는가. 청정이 나를 만났으면 한다는 말도 송운이 일찍이 말하지 않았다가 이제야 비로소 서울에서 편지로 보내왔다. 이는 반드시 여러 배신들이 나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은 것을 국왕께서 나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해서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편지로 보여주는 것이라 이처럼 지연되었을 것이다. 내가 전에 서울에 도착해서 국왕과 서로 만났었는데 국왕이 진심으로 나를 존경하였고 하시는 말씀도 모두 본심에서 나왔으므로 나도 속마음을 모두 다 말했었다. 내가 알기로는 국왕은 마음이 참 좋은데 다만 여러 배신들이 국사를 잘못 유도하여 태만히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국왕이 바다를 건너갈 것이라느니 팔도의 지역을 분할한다느니 하는 말은 당신이 나에게 한 말인데 참으로 이러한 말들이 있었는가? 어떻게 감히 이러한 말을 뱉을 수 있단 말인가? 중국에서 이를 듣는다면 화를 내면서 괴이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2살 먹은 아이도 이 말은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당신네 나라의 일을 그르친 일이 없었는데 지금 당신네 나라의 배신들은 매번 호도사와 같은 무리와 머리를 모아 의논하며 도리어 나를 깔보고 모든 사정들을 보여주려 하지 않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당초 외적을 평양에서 물러나게 하고 서울에서 물러나게 하여 한강 이남 지방을 수복한 것이 당신네 나라에게 어떤 충의로운 모신이 있어 이 일을 해냈단 말인가? 저기 이미 한쪽으로 물러나 둔치고 있는데도 당신네 나라에선 자강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아직 전수에 대비를 하지 않았다. 청정이 다시 건너오자 200명의 군병과 전투할 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 움츠리며 기장 한 고울도 잘 지켜내지 못하고 저들에게 양려하였다. 그리고는 부지런히 오가며 중국에 군대를 청하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은 저기 또 나온다, 저기 또 온다 라는 것이니 충의로운 무엇이니 하는 짓이야. 과연 이런 것인가? 당신네 조선 사람들은 전혀 감정이 없어.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하니 내가 매우 통분해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내가 만일 청정이 만나고자 한다는 말을 일찍이 들었다면 내가 벌써 영천으로 갔거나 혹은 사람을 보내어 가게 했을 것이다. 나는 내가 가서 만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으니 저들이 경주 등지에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나를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으로는 이미 기회를 잃었으니 단지 송은이 오기를 기다려서 상냥할 수밖에 없다. 정성이 돌아오는 날이 아마도 이달 25일이나 아니면 금음날이 될 것이며 늦어도 다음 달 5일쯤에는 소식이 올 것이며 만일 관백이 순순히 내 말을 따른다면 다시 오고 갈 필요가 없겠지만 청정이 혹시라도 합당하게 해내지 못한다면 송은을 다시 가도록 해서 나의 분부대로 해야 할 것이다. 당신이 우선 송은을 이곳에 오게 하여 머물며 정성의 소식을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일은 꼭 송은에게 맡겨야 하니 다시 다른 사람을 골라 가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또한 반드시 국왕에게 아뢰어야 할 것이다. 왕이 만일 나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나도 분부를 내리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나도 되는 대로 맡겨두고 말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오늘 내가 머리가 매우 아프다 보니 이토록 많은 말을 하였다. 당신이 국왕에게 이러한 말을 아랜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요사이 책사가 송은의 일로 인하여 불평하고 화를 내는 말들이 많습니다. 또 별록 속의 16역이 당초 말하기를 왕자들을 풀어보내면 국왕이 와서 살해할 것이며 또 팔도를 분할하겠다고 했다는 등의 말이 있는 것을 보고는 반드시 중국에까지 알려졌을 것이라고 염려하여 매우 노여워하고 있습니다. 요정이 내려간 뒤에 책사가 만일 이곳에 머물러 정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게 한다면 요정은 형편상 그대로 가기가 어려울 것이니 조정에서 미리 지휘하여 주소서.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24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평안감사 한응인이 서장을 올렸다. 대강의 내용은 부총병 오유충이 이달 16일에 압록강을 건넜다는 것이었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24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중국 장수의 접대는 소관이 가볍지 않으니 그 직임이 매우 중하다. 그런데 요사이 비변사에서 접반사를 차출하는 것을 보면 구차히 충원하여 책임만 면하려는 듯하다. 지금 마 도독이 이미 요양에 도착하여 본도에서 재촉하는 요정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접반사를 지금까지 내려보내지 않고 있으니 무슨 연유에 쓰인가. 그 접반사는 정창년인데 창년이 병을 앓고 있으면 어린아이도 다 아는 일이며 더구나 여러 해를 지방에서 지내어 비변사의 조그만 의논에도 일찍이 참여하지 못했으니 어찌 이 사람이 천장을 영접할 수 있겠는가. 비변사에는 당상관도 많고 유사 당상도 많이 있으니 어찌 유사의 인물을 따질 것이 있겠는가. 속기 바꾸도록 비변사에 말하라.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25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정은 주즙이 와서 전해 아랜 변양거래에 대한 내린 가이 대부의 가자를 개정하도록 아랜이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25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지평 나급이 와서 전해 아랜 허잠의 가선대부 가자를 개정할 일과 임국로 유영기를 파직할 것을 아랜이 답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 허잠의 일은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25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접대 도감이 아뢰기를 오늘 석양에 유지휘란 자가 왕 총병의 초소로부터 오니 호 도사가 급히 맞아 드렸습니다. 신 이 향복이 가서 왕 총병의 폐문을 보여주었는데 대개 전날 당부에는 적들이 동태가 전과 같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했었는데 후일 우리나라의 보고에는 왜적이 100만 대군을 13운으로 나누었다는 등의 말이 있어 성지가 전후의 보고가 같지 않은 것을 매우 엄히 꾸짖고 있으니 사람을 보내어 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호 도사가 여러 중국 장수들과 허겁지겁 모여 전날 우리나라가 보고한 문서 한 장을 내보이고 속히 자문을 만들어 내일 오전중으로 유지휘에게 맡겨 보내도록 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도사의 수서와 전번에 우리나라가 보고한 문서 한 장과 왕 총병의 폐문을 함께 가지고 와서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